네, 오늘은 흥미로운 한 편의 이야기로 청산뉴스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 부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동자가 동료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언제쯤 자동차를 살 수 있겠나? 그러자 동료는 한 5년 정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24시간 동안 일만 하면 자동차를 한 대쯤 거뜬히 살 수 있겠지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단 한 사람, 헨리 포드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했다고 해요. 구두 닦기도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4년 후 포드사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T형 자동차를 출시했고 당시 가격의 80%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이 자동차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후에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낱 농담일지라도 마음에 새겨둔 덕분에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네,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실 분은요. 일상 속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김광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강연 주제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일단 크게는 창업을 생각하시면은 자영업 쪽으로 치킨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쪽의 창업을 생각하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창업은 아이디어형 아니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은 어떤 형태의 창업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긴 하죠. 예. 하지만 그런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죠? 일단 저는 그 제조, 유통, 하드웨어 창업에 대한 이제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솔루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적용을 됐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광호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유션의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저도 창업자이지만 제가 창업을 한 지 약 5년 정도 됐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원래는 대학교 때 파이낸스를 전공했었고 어카운팅이었지만 사회 경력을 할 때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뭐 제조업 쪽이나 유통 쪽 이런 쪽의 경험을 쌓고요. 저도 창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창업자인데 창업 시장의 문제, 한마디로 아이디어형 창업 아니면 기술형 창업에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창업을 인생에서 한 번은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40살, 41살인데요. 제 주위를 보더라도 일단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형 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은퇴를 하고도 한 80까지는 또 수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데 한쪽 사이드는 자영업, 프랜차이즈나 기타 등등의 창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아이디어형, 기술형, 말은 좋은데 이 아이디어형이나 기술형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도전하기에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한다. 이게 막막하실 거예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제조하고 유통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조하고 유통을 이해 못하고 내 아이디어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는 한 80년대 그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만 지원금,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 갚지 않는 지원금으로서 약 2만 개 이상의 그것도 어려운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도 통과하고 해서 뭐 3천에서 1억 정도의 지원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사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뭔가 세상에 만들어서 소비자의 평가를 받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창업자 뭐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플이 한번 많이 뜨긴 했지만 어플 이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플이나 이런 건 한정돼 있고 제가 또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하드웨어 쪽
제품 아니면 이런 지금 소품들을 만들었을 때 믹서기 이런 거는 과연 만들 수 있는 건지 일반인들이. 그럼 제조업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건데 그럼 최소 정부에서도 약 10,000개, 1년에 10,000개 이상의 창업자들한테 시제품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샘플까지 만드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샘플까지 만드는 비용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제품을. 여러분은 보신 적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디어형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적어요. 얼리 어댑터를 제외하고서는. 뭐 벤처기업이 10개가 생기면은 그 중에 6개가 3년 동안에 폐업을 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하드웨어 창업 쪽은 투자기관들도 투자 받는 것도 어렵지만 투자기관들이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는 어렵다, 제조업은 어렵다, 유통은 어렵다. 그 투자하고 나서 회수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조업을 투자회사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조업으로서 들어온다라는 걸 그냥 막상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한다라는 건 현실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를 만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통을 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식이 좀 유통회사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통회사는 온라인 뭐 쇼핑몰도 있겠지만 오프라인 쪽 실질적으로 마트, 백화점, 홈쇼핑 그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소비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시장을 형성한 거에 대한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직거래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을 모집하는 행위 그런 게 다 비용이에요. 엄청난.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좋은 자리마다 자리를 잡고서 그 비용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를 안 통하고서 본인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 나서겠다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드머니를 받아가지고 일단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좀 운 좋게 플랫폼이지만 저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하고 유통의 인프라를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예요. 좀 약간 하고 저희 회사에 때 너네 제조하는 회사냐 아니면은 IT 회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IT가 맞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위 4사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 안에 못 들어가면 소비자 못 만난다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쇼핑몰 만들어서 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객을 유발할 수 있는 트래픽 자체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요. 단일 제품 하나에 고객들을 오게 하는 거는 그 비용 차라리 쇼핑몰 하는 게 낫죠. 그럴 거면 제품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실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고 저도 정부 사이드 쪽, 대기업 사이드 쪽에 그런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되게 큰 문제예요. 지금 상태에서 창업으로 아이디어형 창업을 그냥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문제점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문제인데?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돈을 정부도 지원해주고 아니면 내 지인들한테 내가 내 돈으로 창업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팔아볼 거야. 사람들한테 내 좋은 아이디어를 팔 거야. 뭐가 문제인데? 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술이 있어요. 딱 하나에. 딱 이게 만들면 좋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디자인을 하셔야죠. 그러면 디자인을 하러 가면 디자인은 어떻게 하시냐? 그럼 디자인 회사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 대한 제품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럼 제품 디자인을 하고 나면 또 초반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 생각을 하세요. 제품 디자인을 하세요. 일단 본인의 생각을 막 구현하는 거죠. 디자이너 만나서 뭐 아니면 300에서 1000만 원 줘서 디자인을 진행하고 설계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자 쪽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자 쪽이 들어가면 솔직히 일반인이 더 손대기 힘든 부분이에요. 요새 말하는 뭐 IoT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건 빼고 제가 좀 단순하게 하다못해 비누각을 하나 만드셔도 여러분 이 규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구 설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이너는 또 기구 설계를 몰라요. 디자인 비용이 들어간 만큼 기구 설계를 해야 돼요. 비용을. 그럼 엔지니어를 통해서 기구 설계를 진행하고요. 이걸로는 근데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샘플까지 만들고 나는 전시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전시회에서 내 걸 진짜 다 알아줄 거야. 제 동기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마음들을 일단 무조건 그렇게 잡으세요. 거의. 기술이 있건 아이디어가 있건. 그럼 여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시제품.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뭐 이렇게 샘플 이렇게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창업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뭐 안 예쁜데 이게 샘플 같은 거. 요거까지 샘플까지 만들 하나의 디자인, 기구 설계, 샘플까지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도 기본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샘플이에요. 이거는
또 제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샘플까지 만드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최소 들고 6개월에서 1년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럼 창업자분들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무 수익 없이 개발하고 돈 쓰는 일만 한 최소 3천만 원입니다. 기본 한 5천에서 1억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누각 그거 만드는데 내가 사는 건 1,000원인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그 비누각 같은 그 플라스틱 그 두 개를 조립하더라도 붕어빵 틀 보셨죠? 그 쇠 틀. 그런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로 찍으면 그 틀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틀부터는 금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틀은 제조의 영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샘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샘플은 이 틀까지도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샘플을 들고 전시회를 나갑니다. 전시회를 나가갖고 반응을 이제 봐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보고 내 생각을 다 구했는데 소비자들은 딱 두 가지 이슈를 부탁해요. 무조건 좋은 제품은 없고 무조건 뛰어난 아이디어는 없어요. 얼마 대비 이게 좋냐, 나쁘냐예요. 만약에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10,000원일 때 뛰어나다와 10만 원일 때 뛰어나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으신 거죠, 창업자분들은. 너무 이 제조 단가에 대한 고려를 너무 약하게 하신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걸 과연 얼마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저는 그래갖고 그 어려운 심사, 기술형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펙도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덤벼들지 않으세요. 그 열정이나 노력은 당연히 엄청나시고요. 근데 그때 한번 부닥치시는 거는 막상 소비자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통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적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유통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좀 나쁜 인식이 있어요. 아, 왜 저 중간에서 왜 마진을 껴가라고 계속 그렇게 보시는데, 일단 유통사들은 이런 창업자를 만나주지도 않지만 그런 또 잘못된 개념도 갖고 계세요. 유통사들이 나를 무조건 내 거 가격을 깎으려 그래. 무조건 마진을 많이 보려고 하는 데가 있지만 유통사들도 직원입니다. 그 대기업의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분들은 그냥 잘 팔리는 제품, 좋은 가격이면 자기 실적 때문에 하는 거지 굳이 그 사람하고 창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근데 창업자가 유통대기업하고 거래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없다, 창업자들은. 제조사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창업자들은 품질을 못 맞춰요. 제조 쪽은 여러분들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야 얘기하지만, 똑같은 플라스틱을 찍어내더라도 그날의 습기,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규격이 약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소재 형태, 그러면 시제품까지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하신 거예요. 대부분 창업자분들은 뭘 하나 만드시려고 하면 일단은 내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장에 전시회에 내보내면은 다 좋아할 거라고 해서 막 만들었는데, 양산이나 이제 이런 거는 뒷전이었죠. 무조건 구현. 내 아이디어가 다 구현이 돼야 돼. 내게 다 나와야 돼, 샘플에서. 기능 하나 더해질 때마다 양산 단가, 한마디로 제조 단가는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발비하고. 근데 그런 걸 막 하시기 때문에 전시회가 딱 끝나고 나시면은, 그러니까 만드는 기간 6개월 동안은 자신감이 여기까지 가십니다. 아무 말이 안, 그러니까 유통을 좀 이해하시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고 유통과 얘기해가면서 개발하라는 건 너무나 아는 얘기지만 그런 기회도 없어요, 솔직히. 기회 자체에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어도 유통사들은 만나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솔직히 뭐 디자인 단계를 갖고서 얘기하자 그러면 아예 누구도 안 만나주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감이 전시회까지는 탑을 찍고 전시회에서 많이 이제 뭐 벤더라는 사람들은 또 그런 중간 업자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MD,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MD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아니면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일단 명함 막 주고받았어요, 전시회 때. 그래도 막 내 거에 관심들을 보였고 주고받았지만, 돌아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되시면 자신감이 이제 여기에 떨어져 계세요. 이때 늦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다 어떤 식으로 개발들 하고 계시냐? 중소기업이고 뭐고 2단계예요. 아이디어 단계 하시고, 디자인 하시고, 시제품 하시고, 저 단계가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그리고 창업자분들, 그나마 중소기업분들은 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제조 공장을 갖고 운영하시는 제조사 사장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금력이 있고 원래 저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또 뭐 MD의 의견, 유통 대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한 번 그 돈 3천, 1억을 들여서 다시 한 번 바꿉니다. 그래도 그 정도 자금이나 인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창업자들은 이때는 끝난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도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무리수를 둘 때가 있으세요. 아, 역시 내가 완제품이 있어야지 유통 대기업이 날 만나주니까 내가 양산까지 해버려야 되겠다. 이제 양산으로, 제조로 가시면 이제 강은 건너버리신 거예요. 뭐냐? 아까 말한 이 금형. 아무리 조그만 걸 만드셔도 이 금형을 몇 벌 이상은 몇 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엔 한 번에 찍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품 하나들이 다 금형인 거예요. 그 금형은 찍힌 건 요만하지만 쇳덩어리는 이만해요. 그리고 최소 수량이 3,000개가 막 넘어야 되고 이제 금형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창업자분들하고 왜 더 가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전시회 때는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 이 일부 계층의 태양 내가 그럼 제품까지 만들어서 무리수를 둬서 제품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고라도 포기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성공을 하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거의 한 1억 정도는 또 생각하셔야 돼요. 양산으로 들어가시면. 그때는 이제는 근데 양산까지 해서 이제 유통 대기업도 찾아다니고 또 전시회 가고 뭐 정부 사업 따라다니고 막 그러지만 또 어려운 거죠. 그게 만들었다고 해서 왜냐면 그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하고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유통 대기업 만나서 그냥 딱 얘기하면 간단해요. 품질 가격 되면 소비자가 좋아하면 안 팔 이유가 없다. 안 되니까 못 파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케이스를 25,000건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고 사이트에서 그리고 홈쇼핑에는 18개 제품 그리고 실제 제품은 88개 426건을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디자인도 하지 않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사이트에 보시면은 저희는 디자인 업체, 개발 업체, 그리고 전문 제조사, 유통 대기업, 그리고 뭐 협력,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풀이 사이트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가상의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사이트 내에서 실제로 저희의 좀 사업이 분명하죠. 저도 이걸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예요. 제조업은 제가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제조업은 의 문제점. 제조 사장님들은 80년대 그때 정도의 공장을 지금 창업자들은 공장을 만들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예전에 창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면은 공장 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만들어서 뭔가 제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신제품 개발팀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제조 능력과 어떻게 보면 유통의 생리 어떻게 보면 업계를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은 실적으로 유통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창업자는 100개 중에 하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나주는 성공하는 창업자는 하드웨어 쪽은 100개 중에 하나.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창업을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땐 필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일단 여러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아이디어형 창업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해갖고 저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솔직히 4년? 정부 사이드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럼 뭐가 정확하게 문제냐? 그럼 하드웨어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냐? 저희가 계속 조그만 제품부터 큰 제품, 가정까지 만들어 보면서의 그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느낀 건 방향을 잘 잡으시면은 수익은 다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해외 성공 사례는 없냐? 해외는 어떻게 하길래 아이디어형 창업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지금 와서 나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창업 생태 구조입니다. 그냥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아무 의견 없이. 근데 중국의 심천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심천 같은 뭐가 있냐면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꼭 이거 빨리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중국의 심천은 적당한 부품으로 대충 만들어 봐서 주위에 보면 MD 있고 부품업자들이 있고 빨리 구현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빨리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 저희는 창업자한테 그래요. 개발하는 단계에서 안 될 거면 그 아이디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답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그 다음 아이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유통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내가 유통의 업자를 이해하라는 게 그 유통에 있는 그 MD들 거기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MD들은 소비자 경험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솔직히 소비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 없잖아요. 세상에 크라우드 펀딩도 잘 되고 온라인에서도 잘 팔리고 이마트에서도 잘 팔리고 백화점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홈쇼핑에서 파는 것과 이마트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믹서기여도요. 이마트에 가시면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믹서기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게 중국 제품이 준데 홈쇼핑의 제품은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일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창업자분들을 만나면 제 아이디어는 이 제품은 좋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도 팔고 싶고 백화점에서도 팔고 싶고 온라인에서 팔겠다. 그러면 한마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이 정의가 안 된 거예요. 홈쇼핑의 고객, 백화점의 고객, 이마트의 고객, 온라인, G마켓 그리고 펀샵 같은 뭐 편집샵들의 고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타겟팅 안 하고 이해 안 하고서 들어가시면 거의 뭐 99%안 된다 보셔요. 다 잘리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초창기 단계부터 디자이너 그런 분들의 의견을 오히려 초창기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돈을 최대로 조금 쓰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과연 내가 원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타겟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이때 고민하시는 게 중국 심청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런 시행착오,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 저희는 처음에는 정부하고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제 공공 영역의 일을 아무래도 아이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정부 사이드에서도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창업자들이 품질하고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 한 3, 4년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 많은 아이디어 아니면 이런 걸 받은 걸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탈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대기업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릴레이션십이나 계약을 맺고 그럼 대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창업자 거 거래 못해? 첫째, 신뢰할 수 없어. 거래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망하면 누가 책임질래? 둘째, 품질 안 돼. 셋째, 가격 안 돼. 그럼 이거에 대한 보증을 다 아이디어 디자인 쓰겠다. 라고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태웠는데 보니까 태반의 제품들은 대부분의 제품들은 유통대기업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유통대기업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아이디어스러운 거, IoT 제품 그 구매하는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실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게 참 아이디어 있고 창의성 있다 해서 뽑아서 지원을 해줬지만 실제 유통대기업들은 그게 자기네 고객하고 맞지 않는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저희 조그만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은 유통대기업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90%는 한 10,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다는 그러니까 특정 계층한테만 팔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거와 이거는 지금 아까 그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창업을 한다면은 이것만큼은 결정했으면 돼요. 저희는 지금은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들 속에서 판가름하는 거는 이 아이템이 소량 생산해서 판매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유통 대기업용인지만 판단을 하셔도 거의 성공 확률은 이제 50% 이상으로 늘어나세요. 그거에 대한 생산 구조, 생산 방법, 비용, 품질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너네가 그걸 판단하냐? 저희는 간단해요.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디자인 단계에서 유통대기업에 그 담당자들한테 보내줘요. 유통대기업의 분들은 처음에 저희는 그랬어요. 집단지성이 모이면 뭔가 아이디어가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20만 건 이상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봤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뭔가 거기에 아이디어를 드라마틱하게 해줄 수는 없는데 안 되는 건 되게 잘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그래서 딱 유통대기업에 보내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 안 되는 포인트들을 딱 보면 이거는 홈쇼핑이나 백화점용이 아니구나. 그러면 모든 구조를 소량 다품종, 틈새 시장으로 맞추셔야 돼요.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유럽의 디자인 회사들이에요. 유럽의 디자인 회사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트로이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 10,000개 정도를 본인들이 디자인한 다음에 누가 살까 싶은 고가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전시회를 다니면서 전 세계에 각 나라에 500개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000개 정도를 팔아요. 되게 고가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누군가는 사요. 그리고 창업자분들이 저는 그리고 웬만한 시드머니로 정부의 그런 많은 지원금이 있는데 그 정도 심사는 통과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 정도 심사는 통과해서 그 자금 정도를 받아서 처음부터 저 스텝으로 걸으시면은 무리가 없는데 반대 스텝으로 하시죠. 만들기는 틈새로 만드셨고 아이디어성도 틈새지만
반대로 보면 전시회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다 가격이 비싸대. 그럼 나 가격 싸게 해서 팔아봐야지. 10,000개밖에 안 팔려요.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하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저희가 1,000원을 가지고도 팔아보고 아이디어 제품들을 10,000원 갖고도 팔아봤지만 사는 사람만 사가세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으세요. 근데 그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가세요. 그게 얼마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그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들 제 동기들도 보면 몇 억씩은 팔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가격 정책이나 이게 몇 억씩 판 건 뭐냐면 싸게 해서 그냥 많이 팔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격 정책을 고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발로 뛰는 걸 하셨으면 최소한 본인의 인건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매스 시장, 유통 대기업에 가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쓴다면 여기부터는 진짜 사업입니다. 여기부터는 4억에서 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이 계획 자체, 개발하는 과정, 생산 과정, 품질 과정을 큰 사업을 하나 하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 그냥 뭐 만들어서 홈쇼핑에 팔아보겠다는 불가능한, 거의 99%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저희는 여태까지 인프라는 이런 유통대기업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유통대기업들이 그럼 너네들한테 왜 무료 방송이나 수수료를 되게 처제로 주면서 왜 계약을 했는지 정부 사이드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통대기업들도 자기만의 컨텐츠를 갖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조에 뛰어들면 위험한 거 알고 있어요. 제조를 직접 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또 옆에서도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적당한 리스크만 본인들도 분담해서 새로운 제품을 좀 단독으로 소싱하자라는 니즈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는 거고요. 또 제조사들, 창업자분들을 낼때 제일 투자하기 좋은 분들, 하드웨어 쪽은 저희는 전문 제조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 쪽엔 투자하기가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제조사들을, 전문 제조사들은 실적으로 일거리가 확보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박냐냐보다는 이게 판매 채널이 있다면 난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좀 뭐 1억이고 5천만 원이고 투자해서 나는 내 직원들의 일거리를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초로 이제 제조사 매칭데이, 제조사분들을 모여놓고 창업자분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었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사례인데 요거부터는 다음 강에서, 이 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